이번 영상에서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한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다수의 비슷한 작업을 나눠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볼까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독립적인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 각각의 독립적인 부분들이 소위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웹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필요한 페이지들을 정적인 페이지를 찾아서 응답으로 보내주던 혹은 동적으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역시 응답으로 보내주던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하나의 웹서버에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만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라든가 어떤 사이트에 뭐 게시글을 남긴다라든가 어떤 정보를 조회한다라든가 했을 때 이 모든 작업들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몰렸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만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웹서버에 거의 비슷한 시각에 동시에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병행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추가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가지고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사용자에 대한 응답을 다수의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웹서버 프로세스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앞의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뭐 메모리도 새로 할당해 줘야 되고 또 뭐 PCB에 대한 정보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 작업 자체가 시스템의 오버헤드가 될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하나의 요청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흐름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레드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웹브라우저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어떤 주소,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주소를 썼어요. 그래서 접속 눌렀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접속을 누른 후에 가만히 봤더니 주소창에 잘못된 주소를 썼어요. 막 엉뚱한 사이트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표시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죠. 바로 중지 눌러주고 새로운 주소를 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만약에 단일 흐름을 갖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작성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미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업이 수행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작업이 다 끝나야지만 새로운 요청에 대한 처리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소 입력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 누르는 순간 그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은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에 따른 응답 페이지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온전하게 해당하는 페이지의 내용들을 출력하고 나서야 추가의 사용자 요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내가 중지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 중지라는 처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접속이라는 모든 처리가 끝나야지만 중지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추가의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종료시켜야 될까요? 이건 뭔가 아닌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흐름을 갖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기존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오로지 하나의 흐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작업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는
그 작업이 끝나야지만 다른 동작이 일어날 수 있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 보면 메인 함수가 수행되어지다가 메인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뭐 예를 들어서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메인 함수의 처리는 일단 중지되어지고 printf라는 함수의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메인 함수의 나머지 부분이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병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갖도록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레드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웹브라우저를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하나의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단일 흐름만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하는 부분, 웹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 그리고 화면에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자가 접속 버튼을 누른 이후에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받아와서 어딘가 쌓아둘 수 있겠죠.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오고 나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쌓여진 데이터를 시시각각 화면에 조금씩 출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여기 내가 가고자 했던 사이트가 아니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중지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앞에서 수행했던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표시하는 작업을 다 끝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프로세스라는 개념 외로 스레드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실제 특정 작업이 수행되어지는 세부 단위를 스레드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냥 프로세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단일 스레드로 구성되어진 프로세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프로세스와 다르게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부 작업 단위이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세스에 코드 영역이나 힙 영역이나 아니면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들을 모두 한 프로세스 안에 속한 스레드끼리는 서로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점은 스택이라는 영역만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스택이라는 영역이 뭐였었어요? 어떤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복귀 지점을 저장하거나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들이 할당되어지는 공간인 거잖아요. 즉,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각 스레드마다 스택 영역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그 스레드의 개수만큼 서로 다른 함수들이 별도로 하나의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이런 순차적 진행이 아니라 병행적으로 조금씩 수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멀티태스킹 혹은 멀티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두는 것을 멀티스레딩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동시에 여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차이점은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속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비교적 독립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지거나 아니면 일부의 정보들을 각 프로세스끼리 공유해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멀티프로세싱이라면 멀티스레딩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의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헤비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스레드는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 형태의 경량 프로세스다라는 의미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 삼아 봐줍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스레드로만 구성되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림 B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한 경우는 그저
하나의 흐름, 즉 한 번에 하나의 함수씩 처리를 해나가는 데 반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각각의 스택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함수가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는, 즉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이 조금씩 일을 진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과 힙 영역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속한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것이고, 오로지 스택 영역만 개별적인 스레드들이 각각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스레드, 두 번째 스레드, 세 번째 스레드가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신이 수행되어질 때 각각의 CPU들의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로지 그냥 스택 영역만 나뉘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기존의 단일 스레드로 구성되어진 프로세스라면 이 스택 영역을 단지 하나의 스택 포인터로만 유지를 해왔었다라고 하면, 이제 멀티 스레드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면 각 스레드가 사용할 스택이 어디인지를 별개로 기존의 스택 영역을 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첫 번째 스레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때 스택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키도록 하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스택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킴으로써 여기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서로 다른 스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가 호출되어지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 변수, 또 복귀 주소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마치 병행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프로세싱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부분들이 병행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드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개의 부분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각 부분에 대한 사용자 응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내가 접속 누르고 나서 언제든지 중지 눌렀을 때 그 중지에 대한 처리가 일어나도록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멀티스레드가 필요한 경우이죠. 더불어서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슷하게 처리를 해볼 수 있지만, 개별적인 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마다 자신에게 할당되어지는 메모리 영역이 아닌 부분들을 접근할 때 굉장히 큰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프로세스와 어떤 메모리나 다수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처리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는 일들일 수 있는데, 현재 멀티스레드로 구성되어진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한 프로세스에 속한 다수의 자원들을, 한 프로세스에 속한 다수의 스레드들이 서로 자원들을 또 메모리들을 일부 공유해 가면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스택만 따로 둔다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웹브라우저를 예를 들었을 때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스레드가 받아온 데이터를 어딘가 공유 영역에, 데이터 영역에 저장을 해두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데이터를 출력하는 스레드가 손쉽게 접근을 해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멀티프로세싱을 이용한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행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훨씬 더 간단하게, 또 프로그램 수행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운영체제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서 유지 관리해가면서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원을 좀 덜 소모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특히 다중 프로세서인 경우에, CPU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각각의 스레드마다 독립된 프로세서를 할당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병렬적 처리 가능성들이 훨씬 더 향상되어지는, CPU가 하나밖에 없다면 각 스레드를
순번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 CPU가 여러 개 있다면, 그림을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를 4개로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CPU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스레드가 4개 나누어졌지만 각각의 스레드가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CPU를 할당받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죠. 물론 우리 시그널 시스템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가지고서 빈번하게 컨텍 스위칭을 해나가면 모든 작업들이 거의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 혹은 착각을 가질 수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있는 CPU가 여러 개 있거나 혹은 최근에 많이 적용되어지는 구조로 멀티코어 프로세서라는 것이 있죠. 하나의 CPU 안에 어떤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둘 이상 존재하는 그런 CPU를 가리켜요. 즉, 기존의 싱글코어 CPU에서는 어느 한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장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멀티코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문장을 거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병행성을 가지고 있는 CPU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듀얼 코어다. 그럼 코어가 2개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CPU는 하나 있지만 2개의 코어를 통해서 2스레드에 있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좀 더 병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더불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로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용자 스레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스레드를 구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스레드라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지라도 라이브러리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들을 병행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반면에 커널 스레드는 시스템 커널, 즉 운영체제 차원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의 흐름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사용자 스레드가 됐던 커널 스레드가 됐던 프로그래머가 내가 멀티 스레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술을 하고 또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공통점일 거예요. 다만 그 스레드가 운용되어지는 것이 커널 스레드에서는 운영체제 차원에서 제공된다면 사용자 스레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추가로 사용할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제공이 되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은 바로 사용자 스레드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보면 하나의 CPU가 있고 커널 수준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흐름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현재 하나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내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개의 스레드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본 상황인 것입니다. 그저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스케줄링 해가지고서 병행적으로 일을 처리하되 현재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졌을 때 응용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한 번은 이 부분이, 다음에는 얘가,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운영체제는 스레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병행성을 하나의 프로세스 내의 각 부분에 대한 병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스레드 같은 경우는 결국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지원하느냐 아니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지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 차원에서 각각의 자신의 특정 부분들을 스케줄링 해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식성이 높은 그리고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오버헤드가 적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 특징을 커널 스레드의 경우와 사용자 스레드의 경우에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식성이 높다라는 것은 커널 스레드와 다르게 시스템 차원에서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원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시스템 차원에서 오버헤드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현재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 그저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만, 독립적인 프로세스들만 스케줄링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무리 많은 스레드로 나누어서 처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저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한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거죠. 다만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언제는 얘가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벨 내에서 내부적으로 교차해서 수행하는 것일 뿐,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그를 위해서 더 많은 스레드가 생긴 것에 따라서 뭔가 유지 관리해줘야 될 정보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실제 내가 물리적으로 CPU가 2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속해 있는 각각의 스레드가 서로 다른 CPU에 의해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현재 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한 어플리케이션을 2개의 CPU에 할당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반면에 커널 스레드를 봅시다. 자,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 차원에서 스레드 개념을 제공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자, 물론 응용 프로그램도 멀티스레드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지겠지만, 내가 3개의 스레드를 갖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3개의 스레드를 커널 레벨에서 개별적인 프로세스 마냥,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흐름으로 작업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프로세스를 수행 중인데 극단적으로 10개의 프로세스가 각각 10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자 스레드에서는 그냥 10개의 프로세스들만 교차해 나가면서 병행적으로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커널 스레드인 경우에는 이제 10개의 프로세스의 10개의 흐름, 즉 100개의 스레드를 운영체제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스레드들을 독립적인 흐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운영체제가 부가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사용자 스레드에 비해서 운영체제는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내가 CPU가 2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이 스레드가 담당하는 부분과 이 스레드가 담당하는 부분이 설사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차원에서는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는 개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이 CPU에, 얘는 이 CPU에 이렇게 각각 할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병행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커널 스레드이다. 하지만 그 장점을 얻기 위해서 시스템 차원에서는 관리할 정보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 수행할 때 만들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제한을 해줘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의 시스템이 너무 많은 스레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좀 버벅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정도의 자바 프로그래밍을 다루면서 이미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습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운영체제에 관련해서 이후 내용들을 다룰 때 이제 프로세스라는 개념이나 스레드라는 개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두면 되겠고, 시스템 차원에선 결국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작업을 하나 서로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하나 비슷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후 프로세스 동기화 이런 개념들, 즉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공유되어진 정보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정보를 공유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프로세스에 있는 각각의 스레드들이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일을 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